파출차에는요, 요게 싹 연결된 강이에요. 여러분이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내 기본 체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산성으로 갔다라고 하면 왜 산성으로 갔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그 다음 두 번째 과로, 수면 부족. 자, 이게 이제 기본 원인이 돼요.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혈액이 뭐가 돼요? 산성화 되는 거죠? 산성화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pH 7.4로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 해갖고 오셨나봐요. 자, 그러니까 뼈는 골다공증, 빠져나온 칼슘 못 따라가니까 동맥경화, 이렇게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성화된 원인을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으로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혈액이 산성화된 걸 다시 항상성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뼈가 아니에요. 뼈에 제작되어 있는 뭘 빼서 쓰는 거예요? 칼슘을 빼서 쓰겠죠. 그러면 다공증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체질이 왼쪽으로 간 사람도 확인을 뭐뭘 하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뼈에 문제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뼈 밀도, 요거, 그 다음에 성장, 뼈질환, 류마티스, 요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왼쪽으로 간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중금속이 뭐냐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산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칼리로 가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금속이 많으신 분들은 pH 산도가 알칼리로 갑니다. 왜? 중금속 자체도 뭐예요? 알칼리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어떤 부분, 선생님 왜 중금속이 많은데 알칼리로 가냐, 산성이 아니고 그러는데, 이 중금속 자체, 미네랄 있죠. 유해한 미네랄도 중금속도 알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재보시다 보면 이게 알칼리 상태로 많은 거. 그러면 산성은 뭐예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뼈에 류마티스, 뼈 성장, 그 다음 뼈 밀도, 뼈 질환들이 어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뼈 밀도는 골다공증 증세가 나타나겠죠. 네네. 제발 이해되신가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는 뭐가 나타나냐면 항체가 누구를 공격하는데요?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질 증생도가 증가를 해요. 일단 조금 더 같이 볼게요. 골질 증생도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뼈를 성장시키는 효소는 왼쪽으로 줄어들겠죠. 인산 브리오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스테오칼신 이런 것들은 왼쪽으로 줄어들어요. 자, 뼈 밀도는 어떻겠어요? 왼쪽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뼈 질환들이 나타나면 요추라든가 경추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생겨난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괄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골밀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파골세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염증계수, 풍수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재보면 이것만 봐도 이거는 눈에 딱 보인다 이거예요. 추정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자, 여러분 류마티스 있는 사람은 골질 증생도가 이 골단, 골끝 이 부분이 어때요? 더 자라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 부분이 더 자라니까 이게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여기가 뭐 테두리 둘른 것처럼 굵어져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걸린 사람 이걸 해요?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골질 증생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풍습계수도, 자, 거기 보시면 풍습계수라고 나와요. 조금 더 한 번에 같이 볼 건데,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고요. 자, 풍습계수는 뭐냐면, 여러분, 봄에는 바람이 불죠? 봄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바람 풍자를 써가지고, 봄에 나타나는, 여러분, 뼈에 바람 든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염증 질환을 한의학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풀어요. 그 다음에 여름의 특징이 뭐야? 열이 나죠. 그 다음에 덥고 습해지죠. 요게 여름의 특징이에요. 열나고 덥고 습하고 풍열서습. 그 다음에 가을에는 마르죠. 그러니까 조, 마를 조자. 겨울에는 찰 한자, 한. 그래서 풍열서습 조한. 이런 봄, 여름, 가을에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염증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 어디에서? 한의학에서. 뼈에 바람 든다. 갑자기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갑상선이 항진되거나 아니면은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 혼자만 열난다 하고 있어. 뭐냐 김경사님 많이 봤죠 그런 사람. 여성분들 중에 갱년기장에 있어가지고 혼자 막 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자 손을 만져보잖아요. 마른 나무 막가지처럼 말라있는 사람이 있어요. 온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뭐냐면 나무 막가지처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손을 만졌는데 아주 찬 사람도 있어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 염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풍습계수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사람들은 몸에 염증이 많다. 그 중에 항체가 나를 공격하면 뭐예요? 류마티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단어는 뭐냐면 골밀도, 파골세포, 그 다음에 골질 증생도. 이해되셨어요? 기본 개념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풍습계수. 이해되셨죠? 요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투기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투기도는 뭐냐면 버려지는 거니까. 투기도가 증가한 사람들은 골다공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용어들은 전부 다 뼈가 정상분이 있느냐, 뼈 밀도가 점점 줄어드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자, 뼈는 몇 년에 한 번씩 자란다고 배우셨어요? 10년. 네. 뼈 주기설은 10년이에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 이거를 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씩 다릅니다. 7호 35. 그러면 5년 뒤에는 아예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주기설로 보면 50세 이후에는 뼈가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지금 요게 이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50세 이후에 가장 많은 질환이 뭐예요? 골다공증.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골 관절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어떤 기준선이 달라지겠죠. 개념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반응력이라는 거 볼까요? 반응력. 86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 있냐면 부신 피질 기능이라고 해갖고 나와 있어요. 피질 기능. 자, 요거는 여러분이 우리는 외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몸에 교감신경이 반응을 합니다. 자, 교감신경이 반응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분비되냐면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 그 다음에 DHEA라는 이런 호르몬 분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코티솔은 항스트레스 호르몬,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고 항염작용을 해주는 호르몬이고, 자, 이거는 DHEA는 노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반응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래서 반응력이 정상 범위에 있다가 왼쪽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미세하게 보시면 앞으로 와보세요. 자, 59에서 65 사이인데 59하고 60인 사람이 있어요. 이해돼요? 59하고 60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겁나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 호르몬을 많이 써버리면 어떻게 반응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반응력은 부신 피질 호르몬하고 관련해서 보셔야 된다. 자, 기본 개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런 분들한테 뭘 많이 먹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부신 피질은 비타민 B5, 그 다음 비타민 C,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B군하고 C가 부족하면 비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체질 중에 뇌력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뇌의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기억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86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보세요. 내부 기능과 생명력이 정상적인데 뇌 기능이 약하고 정서부야. 그 밑줄 보세요. 잠을 못 자고 사고력, 기억력이 감퇴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하고 기억력이 이제 점점 감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뇌력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저기 왼쪽으로 가신 분은 불면증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요. 왼쪽으로 가신 분, 왼쪽은 불면증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뇌력을 꼭 보실 때 유심히 보세요. 정상 범위에서도 바닥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냐면 58점에서 63.3에서 58, 59점 나오시면 되게 예민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질에서도 부신피질하고 뇌 쪽에 민감한 부분이 싹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수분하고 산소. 여러분 우리 몸은 자, 잘 기억하세요. 자, 몸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물이 몇 프로예요? 70%. 혈액 안에는 수분이 몇 프로가 들어있어요? 90% 이상. 예. 혈액 안에는 90%예요, 수분이. 요거를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몸 전체로 보면 70%지만 세포 4개가 왜 이게 다 합쳐서 뭐냐면 혈액 안에는 수분이 9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뭘 체크를 해보시냐면 0.9%의 염분 농도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쿠팡에서 염도 체크기 있죠. 아침마다 꼭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저염식이에요. 0.5, 0.6.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쟀는데 0.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소금으로 내 거 저 염도 체크를 딱 해보면 최소 1.2에서 1.5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가 0.9%가 돼요. 여러분 0.9% 이하면 뭐냐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염성 질환에 시달리기가 쉬워요. 극도의 저염식은 도움이 안 되고 적절한 고염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우서 원장님은 맨날 소금 강조 많이 하잖아요. 소금이 살균, 소염, 방부, 부패를 방지하고 해독자 기용이 있어요. 뭔 말인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소금을 잘 활용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염도 거죠. 측정기를 어떻게 하는? 아침 소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국 체크하듯이 네. 원래 그게 국 체크하는 거예요. 염도. 근데 자기 소변 체크하시면 돼요. 받으셔요. 0.9% 이하로 나오면 이게 예, 뭐냐면 내 몸에 소금 농도가 엄청 적다는 거죠. 그러면 세균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하니까 훨씬 더 나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양도 측정해갖고 1.5에 1.2에서 1.5. 1점에서 2점. 1.2에서 1.5%.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혈액 안에 0.9%가 돼요. 여러분 혈액이 있잖아요. 그 염도가 너무 낮으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된다고 의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이 뜨면 뭐부터 주냐면 0.9% 생리식염수 달아줘요. 그걸 보고 닌겔이 발견했다 해서 닌겔이라 그래요. 닌겔 맞고 왔어.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안 해요? 병원 가면 너 뭐 했냐? 내가 닌겔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닌겔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0.9%의 생리식염수, 그 안에 NaCl이 0.9%가 들어있어요. 포도당에다가 0.9% 저기를 넣는 거예요. 그 생리식염수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원에서는 왜 열 떴는데 0.9%짜리 생리식염수를 넣을까요?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죠. 무슨 밸런스? NaCl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혈액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산소화되든지 무슨 문제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정상범위하고 정상하고 왼쪽으로 하면 산소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하면 알칼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세하게 판단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분 결핍이 왼쪽, 이게 원래 수분이 결핍이 되면 왼쪽으로 뜬다 그 개념인데 이게 두 개를 이어놔 버렸어요. 원래 이해되셨어요? 정상 범위에서 어디로 뜬다고요? 왼쪽으로. 산소가 결핍되면 어디로 뜬다고요? 왼쪽으로. 자,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 때문에. 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출혈, 뇌경색, 그 다음에 기억력이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뇌세포가 망가지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신, 피질, 뇌, 수분, 산소 엄청 중요하죠. 자, 우리 몸에서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뭘 만들어요? ATP랑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 자, 여기 부족한 사람은 액티바이저 먹고 딱 재보세요. 팍 올라갑니다. 네, 진짜 액티바이저 빨라요. 대박 제품이에요. 대박 제품. 여러분이 이런 체질을 보고 나서 기본적으로 뭘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좋은 소금도 먹고, 그 다음에 좋은 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하고 C를 충분히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뭐냐면 어떤 쪽에서 뭐냐면 산성이 떴는지,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이런 거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칼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 몸을 지켜주는 거 기억나세요?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이 5가지가 부족하면 주로 왼쪽으로 가요. 이해되셨어요? 왜? 활성산소 수치가 높으니까 주로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자, pH 산도가 오른쪽으로 가신 분은 알칼리죠. 자, 이분은 반드시 뭘 확인해 보셔야 될까요? 중금속. 자, 81페이지로 가보세요. 여러분 중금속 가시면 맨 위에 납이라고 적어져 있죠? 네네. 자, 납은 우리 몸에 쌓이면 무엇부터 밀어내냐면 1번 철분을 밀어내요. 철분.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밀어내냐? 칼슘을 밀어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골다공증.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길항관계. 그러면 납이 철분하고 칼슘을 밀어내니까 우리는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를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으면 네, 납을 밀어낼 수가 있겠죠. 네. 요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요 똥개를 쫓아보려면 리스토레이트를 엄청 먹여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항목 보세요. 자, 수은. 수은은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셀레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수은은 셀레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셀레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셀레늄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고객하고 상담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자, 셀레늄이 결핍이 되면 나중에 이게 뭘로 나오냐면 질병으로 나옵니다. 자, 셀레늄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상선 이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갑상선 호르몬 T4가 T3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셀레늄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요오드 티로닌 T3가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 대사, 기초 대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가 혈압을 관리해주는 이 T3 요게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조율해주는 T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율자 역할을 하는 거. 간에서 T4를 T3로 전환시켜주는 미네랄이 뭐예요? 셀레늄. 그러니까 셀레늄 부족하면 반드시 무슨 기능이 이상이 와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 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갑자기 추위 많이 탄 사람들 보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신 분도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자, 개념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셀레늄 결핍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수은 중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은이 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난 사람은 결론은 셀레늄 결핍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갑상선 이상이 오고, 자,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심장 질환이에요. 자, 셀레늄 결핍으로 오는 심장 질환은 비후성 심근증. 자, 심실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심실벽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자, 심실벽이 두꺼워지고 극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어때요? 이게 잘 못 움직이니까 심장 마비가 와버리겠죠, 과부하로. 그래서 여러분이 셀레늄은 이 심근증을 굉장히, 그래서 심근증 걸리신 분들이 흉통이나 뭐가 있냐면 숨가쁨 이런 게 전조 증상이 보여요. 한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가슴 보세요. 가슴을 계속 많이 쳐요. 뭔가 막 답답한 증세들을 많이 느껴요. 이미 셀레늄 결핍이에요. 심근증이 시작되고 있다. 무슨 증이요? 심근증. 심근증. 심근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심실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자, 결론은 이걸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나중에 심장 마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온다고요? 심장마비. 예. 자, 갑상선, 심장, 그 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간에 문제가 와요. 간 질환이 생겨요. 자, 여러분 간 질환이 왜 생기냐면 간에서는 글루타치온하고 셀레늄이 합쳐져 가지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몸의 해독 기능, 항산화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셀레늄이 부족하니까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스위치가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H2O2라는 과산화수소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애죠. 요것들이 간을 때려버리고 갑상선 때려버리고 싹 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어디까지 때려버리냐? 관절까지 때려버려요. 그럼 오다리가 돼가 이렇게. 자, 그래서 네 번째 질환이 뭐가 생기냐? 관절 질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셀레늄 결핍으로 관절질 O형 다리, 그 다음에 관절염. 자, 요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셀레늄 결핍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나타나냐?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 이 뭐냐면, 폐암, 대장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자, 요게 발병률이 높다라는 게, 발병률이 증가한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셀레늄은 수은 중독으로 해서 셀레늄이 빠져나갔죠. 애울 때는 셀 수 없이 많은 수은이 들어와가지고 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아셨죠? 셀레늄 결핍은 무슨 중독? 수은 중독. 자, 그러면 보세요. 갑상선 만져보세요. 갑상선. 자, 그 다음에 네, 심장. 갑상선, 심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폐, 대장, 그 다음에 전립선. 여자는 전립선 없어요. 자, 외우시겠어요? 네. 이렇게 쉽게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실 것. 조금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 그 보면은 수은은 쌓여있는데 셀레늄은 충분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막 증가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더 먹어가지고 빼내야죠. 예, 셀레늄이 들어있는
바우카테일, 젤슈츠, 리스토레이트를 좀 더 먹어가지고 특히 젤슈츠를 먹으니까 더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젤슈츠 먹고 임상이 나온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말해준 게 뭐냐면 병원에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류마티스 이거 있잖아요. 지수 있잖아요. 이걸 꼭 재는데 딱 3개월 만에 2분의 1로 떨어졌대요. 그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젤슈츠 하나만 먹는 거예요. 네? 3개월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다 먹는 거야. 돈이 어딨어 빚내서 먹지. 아니 진짜 저 뭐냐면 빚내서 어디서 빚내냐 그랬더니 보험 있잖아요. 약관 대출 받았대. 아니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젤슈츠만 먹었던 분이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사람 있잖아요. 먹고자 하면은 진짜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관계성을 꼭 알아두실 거. 그 수는 어떻게 중독됩니까? 수은요? 예, 왜 음식물 통해서 하는 예, 수은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그 다음에 공기 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패류 제가 가장 많아요. 어필이요? 네네네네. 왜냐면 어패류에 이게 흘러들어가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죠. 수은이 어디에 제일 많이 연어 뱃살에 제일 많아요. 연어 뱃살. 생활을 먹으면 안 되겠네. 아니 뭐 먹어도 적당하게 먹으면 해독이 돼요. 뭐 굳이 뭐 어필 같은 거 우리 익혀 먹고 익혀 먹어도 젤슈츠 들어와요. 많이 네. 먹어요. 그냥 오늘 연어를 먹었다 그러면 제슈주를 2번 더 드세요. 그냥 그게 더 낫지. 뭘 걱정을 하십니까? 드셔야 돼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드셔야 돼요. 네. 그럼 자, 나하고 수은하고 그 다음에 카드뮴. 라고. 자, 카드뮴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아연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또 빠져나가고요. 자, 납은 첫 번째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아연. 철. 철. 철분이 빠져나가고 칼슘. 두 번째가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뼈에서 이 pH pH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뼈에서 계속 빼다 쓰니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수은하고 뭐하고요? 셀레늄. 여러분 수은 중독이 더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갑상선, 그 다음에 심장, 간, 간. 대장, 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저 관절, 관절. 폐, 대장, 전립선. 전립선 이런 데 다 문제거든. 그러면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셀레늄을 1978년도에 가장 중요한 필수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로 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시면요 아몬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 큰 거 뭐라 그러죠? 브라질넛 이런 걸 조금씩 드세요. 무조건 젤슈츠만 드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농산물도 먹고 살죠. 자, 그래서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의 중독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보실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뭐가 있냐? 비소 있죠. 자, 비소는 주로 농약에 많이 들어있어요. 농약 제초제. 근데 왜 이게 묻어있냐면은 우리가 이 과일이나 야채 많이 먹잖아요. 네. 미세하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중금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탈륨인가요? 거기. 탈륨. 예, 안티몬, 탈륨. 안티몬, 그 다음에 탈륨. 자, 여러분 거기 뒤에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인가요? 자, 거기 안티몬 보시면 이건 이제 이상하게 이게 뜨신 분이 몇 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주로 어떤 장애가 있냐면요. 심장하고 눈, 간 손상. 거기 보시면 눈, 코, 목, 피부, 그 다음에 이게 연속적으로 노출되면 심장하고 뭐냐면 간 손상. 근데 요건 특정한 어떤 직업에 노출되신 분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뭐냐면 이렇게 직접 뭐 밀링을 한다든가 이런 선반 작업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데 이제 주로 이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수직. 네, 특수 직업들이 주로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알아두시면 그래서 요 안티몬하고 칼륨이 가장 중요한 게 간하고 그 다음에 심장 그 밑에 보시면 신장 있죠 탈륨. 예. 간하고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요거를 꼭 두 가지는 뭐냐면 간하고 심장, 그 다음에 간하고 신장 이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봐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잠깐. 이번에 여러분 4.7버전에 보면 알루미늄이 나와요. 맨 밑에가. 자, 알루미늄이 증가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요거를 꼭 같이 끼워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알루미늄이 뭐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거를 고객하고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체질 분석에서 중금속으로 넘어가고, 자, 기본 체질이 산성인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러지 질환이에요. 8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87페이지. 자, 산성인 분도 마찬가지고 알칼리인 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알러지가 많이 떠요, 사람들이. 그러면 알러지 물질에 민감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메스트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메스트는 뭐냐면 이 알러지 검사예요. 알러지 유발 물질. 병원에서 보통 48가지, 요즘은 또 56가지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알러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알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알아내는 테스트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떠서 문제가 되신 분들 있죠. 여기 항목별로 많이 있잖아요. 약물 알러지, 알코올 알러지, 꽃가루, 주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많이 너무 떠버린 사람들이 있죠. 요 알러지가 많이 떴다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축적되다가 보면 알 수 없는 알러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토피, 그 다음에 알러지성 천식, 알러지성 비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많이 뜨신 분들은 좀 병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체질을 한번 개선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알러지 물질들이 특히 어떤 꽃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 미쳐요. 언제 제일 미쳐요? 봄에. 그 다음에 동물 털 알러지 있는 사람은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주사 알러지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페니실린 주사 잘못 맞고 쇼크샤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피부 테스트를 하는데 모르고 하다가 막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알러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개 있죠. 옆으로 개 가는 개. 개 알러지 있는 분도 있어요. 네, 해산물 알러지. 이게 자기 거는 모르는데 유독 그 음식에 취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누가 피우고 지나가는데 막 해치 하시는 분 있죠. 그 이제 담배 연기 알러지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귀금속 짝퉁만 찼다 하면 간지러워가지고 미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어머나, 고급 브랜드이시네. 당뇨 알러지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음식 알러지. 염색약. 예, 염색약 알러지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 복숭아 있잖아 이거. 예, 털 알러지, 복숭아 털 알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뜨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 알러지 같은 경우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게 알러지라고. 그렇죠. 우유 알러지, 우유만 먹었다면 설사하는 거죠. 근데 실은 우유 알러지라기보다도 그 우유를 분해하는 그 뭐냐면 뭐라 그러죠? 그 유당 분해하는 그게 이제 락타제. 예, 락타제가 부족하죠.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애국 사람들은 락타제가 굉장히 좀 있는데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러지가 너무 많이 뜨신 분들은 결론은 뭐냐면 일단 검사를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러지를 통해서 체질 개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본 체질에서 만약에 알러지가 뜨고 중금속에 문제가 나타나면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고객한테 정리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난 거를 꼭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첫 시간 이걸로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